오늘도 야단보부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옛날 조선 성종이 임금으로 있을 때 전라도 어느 조용한 고을에 이미 세상을 달리한 별자 권덕영 집에서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지르는 사내가 있었는데 그 사내는 다름 아닌 성종의 어명을 받들어 머슴과 사통을 벌였다는 죄목으로 권덕영의 처에게 사약을 사사하러 온 사내였습니다. 어명이요. 권덕령의 처인 죄인 이구지는 이리 나와 어명을 받들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첩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리 찾아와서 이러시는 게요. 이구지가 자신의 죄를 부정하자 어명을 받들고 온 사내는 어명이 적힌 두루마리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죄를 몰라서 묻는 것이냐. 죄인 권덕영의 처 이구지는 양녕대군의 8번째 선유로서 감히 씻을 수 없는 대죄를 저질렀다. 왕가의 피를 이어받아 신분이 엄연한데 비록 서방이 죽었다고는 하나 사사로 이 산호비와 정을 통한 죄는 어찌 용서가 되겠는가. 하여 오늘 이구지를 사사해 이 나라의 종묘사직과 왕실의 위엄을 바로 세울 것이다. 이에 어명을 받들어 죄인 이구지는 어서 사약을 달게 받아라. 정녕 저에게 이러실 수는 없사옵니다. 소첩은 정말로 억울하옵니다. 왕실의 자손으로 태어나 제가 죄를 실토를 한 것도 아니고 정황만으로 어찌 저에게 이러십니까? 소첩 정말로 억울하옵니다. 이구지는 집에서 부리는 종과 사통으로 인해 사약을 받기 전에는 비록 양녕대군의 첩의 자식이기는 하나 왕가의 피를 이어받은 이유 하나만으로도 자부심이 대단했으며 외모 또한 천하 일색이라 혼례를 치렀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유생들이 많은 추파를 던졌고 이 사실을 서방인 권덕령도 알고 있었으나 이구지의 성격이 대단하여 왕가의 핏줄이라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으며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잠자리를 회피하며 자존심을 뭉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밖에 말비 있느냐? 네, 마님 뭐 필요하신 거라도 있으시나요? 다른 게 아니라 아니다. 아무 말 말고 그냥 서방님이 주무시는지나 보고 오너라. 네, 마님 잽싸게 다녀오겠습니다. 잠시 후 말비는 마님에게 오더니 마님 사랑채에 호롱불은 켜져 있사온데 나으리는 주무시는지 코골이 소리가 들리옵니다요. 그래 알겠다. 시간이 늦었으니 너는 그만 들어가 쉬거라. 김덕령이 잔다는 소리에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이구지는 일어서서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서방님 어쩜 이리도 무정하시나요? 매번 소첩을 이리 외면하시니 밤이 너무나 외로워. 결국 참지 못하고 이렇게 서방님을 찾아왔네요. 잠에 곤이 들었는 건지 이구지의 말에 김덕영은 미동도 하지 않았고 이구지는 예상했다는 표정으로 잠시 서서 고민을 하다가 김덕령이 누워있는 이부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곤 손을 움직여 서서히 쓰다듬으며 사내로서 아니 서방으로서 할 도리를 일깨우려고 한참을 노력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언제 잠에서 깼는지 눈을 뜨고는 이구지의 손을 잡고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만하시오. 서방을 그리 무시하더니 사내 생각은 나시나 보오. 서방님 그게 무슨... 아, 그게 그렇지 않소. 일개 별자 따위에게 시집왔다고 그렇게 원통하다 하면서 밤에는 이리 찾아와 구걸하시는 게요. 구걸이라니요. 그게 왕가의 피를 이은 소첩에게 할 소리는 아니지요. 아, 내 실언하였소. 난 또 양녕대군께서 그리 색을 좋아하셨기에 그리 배운 줄 알았소. 더 이상 듣기 거북하네요. 소첩은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그러시오. 여기 누구 잡는 사람이 있소이까. 이구지는 서방의 냉대에 결국 참지 못하고 사랑채에서 나와버렸고 자신의 신세가 처량해서인지 아님 억울한 마음에 분해서인지는 모르지만 두 뺨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처량한 신세에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한 머슴이 다가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님 밖에 어둡습니다요. 철래냐? 네, 마님. 언제부터 여기 있었느냐? 마님이 사랑채로 가시는 걸 보고 혹시 몰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요. 왜 내가 당연히 쫓겨날 줄 알았다는 말로 들리는구나. 그게 아닙니다요. 그냥 그러니까 행여나 밤길에 넘어지시기라도 하실까봐 기다렸습니다요. 미안하다 철래야. 내가 애먼 사람 붙잡고 화풀이를 하였다. 그래 어디 비춰보아라. 그 말에 머슴 철래는
마님의 방 쪽으로 횃불을 비추었고 방으로 들어가는 이구지의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눈빛으로 마님이 들어간 문을 가만히 서서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그렇게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이구지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마님 어여 나와 보셔요. 무슨 일이냐? 지금 나으리께서 말에서 떨어지셨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말을 계속 하다 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서방님이 다치시기라도 했다는 말인게냐? 죄송합니다 마님. 나으리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김덕령은 일이 있어 말을 타고 나갔다가 말에서 낙마를 해버렸고 재수가 없었는 건지 그 일로 인해 세상을 떠나 버린 거였습니다. 지금껏 이구지는 혼례를 치르고 나서 남편에게 냉대를 계속 받아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서방이 세상을 떠나 버린 거였습니다. 성종실록에 따르면 이구지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 뜻에 순종하지 않아 남편으로부터 별거를 당했으며 이웃의 유생들이 이구지를 근방의 시비인 줄 알고 희롱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김덕령을 보낸 이구지는 밤마다 외로이 보내다가 자신의 신분 때문에 이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문득 눈에 들어오는 사내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거 먹고 힘은 쓸 수 있는 게야? 마님 오셨습니까요? 그래, 그런데 넌 찬이 왜 그 모양이야? 다들 이렇게 먹고 있사옵니다요. 덩치는 산만한 게 풀떼기나 먹어서 힘은 어떻게 쓰려고 그러는지.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어여 날 따라오너라. 뭐가 그렇게 기쁜지 마님이 웃으면서 다가와서는 자신을 따라오라며 덩실거리는 행동으로 앞장서서 걸어가는데 머슴 천례는 그런 마님의 행동에 의아한 생각을 하면서 뒤따라갔고 마님은 자신이 거처하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손짓을 하면서 들어오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껏 종살이를 하면서 마님이 이런 적은 처음이라 어쩔 줄 몰라 하며 천례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이겨행걸 방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음식 옆에는 떡하니 술도 올려져 있었습니다. 뭐 그리 빤히 쳐다만 보는 게냐? 어여 들게나? 내 기니 너에게 힘쓸 일을 시킬 게 있어서 그러니 맘 편히 먹거라. 마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평소 보지 못한 음식들에 눈이 돌아간 천례는 허겁지겁 고기들을 입으로 밀어 넣었고 목이 막혔던지 캑캑거리는 모습에 마님이 직접 술을 따라 천례에게 주었습니다. 마님 어찌 저에게 이런 대접을 해주시는 겁니까요? 부담 갖지 말고 어여 마저 먹게나. 먹고 나면 다 이해가 될 테니. 그렇게 음식과 술을 먹은 천례는 어느덧 술에 취하기 시작했고 발갛게 변한 머슴 얼굴을 확인한 마님은 어때 힘이 불끈불끈 올라오느냐? 네 마님. 오랜만에 고기랑 술을 먹었더니 힘을 주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요. 그럼 그 힘을 누굴 위해 써야 하겠느냐? 그거야 당연히 마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요. 그럼 어떤 일을 할 생각인 게야? 어디 밭이라도 일굴 값쇼? 그거보다는 내가 너에게 기니 시킬 일이 있으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절대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네 마님. 그럼 오늘 일어난 일은 무덤까지 들고 가야 할 것이야. 이런 말을 너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나도 여자란다. 그러니 밥보다는 나에게 힘을 써다오. 너도 알다시피 서방한테도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 말을 다 마치지도 않고 마님은 머슴 앞에서 저고리를 천천히 풀더니 손짓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평소 마님을 흠모하기도 하였고 술기운의 힘을 빌리기도 하였으나 마님의 행동이 사내라면 참기 힘들 정도로 대범하게 천례 앞에서 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참지 못한 천례는 그렇게 마님이랑 사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시기도 불과 김덕령이 세상을 등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는데 지금껏 사랑을 받지 못하던 이구지는 머슴 천례에게 그 한을 풀듯이 그날 이후 사통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천례와 이구지의 사랑이 깊어져 가던 어느 날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중에 마님이 헛구역질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님 괜찮으십니까요? 천례야,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내 헛구역질이 계속 나오는 걸 보니 아무래도 애가 들어선 것 같다. 애가 들어서다니요. 마님 그럼 저희는 이제 어찌합니까요? 누가 알면 둘 다 죽은 목숨인디. 걱정하지 말아라. 내 그러지 않아도 다 생각해둔 게 있으니
넌 나만 믿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마님 이구진은 머슴 천례에게 자신의 계획에 대해 한참을 일러주었고 천례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자 입가에 미소를 머금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이는 이 둘의 관계가 나중에 조선 왕실을 발칵 뒤집어 놓을지는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천례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느닷없이 마님의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잔치는 다름 아닌 천례가 누군가와 혼례를 치르는 것이었죠. 그렇게 천례가 혼례를 치른 후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갔고 마님의 집마당에서는 천례의 딸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아버지는 일이 있어 저작거리에 가지. 준비는 뭘 그렇게 먹고 있어? 이거 마님이 곶감이 만난다고 먹으라고 주셨어요. 이제 나가는 겐가? 네, 마님. 준비한테는 내가 먹으라고 줬네. 마님 그러다가 버릇이 없어질까봐 겁이 납니다요. 왜 그런 겐가? 자네도 알다시피 준비한테는 뭘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으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갔다 오게나. 네, 마님.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머슴 신분인 천례가 말을 타고 비단으로 된 옷을 입고 집을 나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지 저작거리에 도착한 천례를 보고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잘 돌아간다. 왜 뭔 일 있는 게야? 갑자기 역정을 그렇게 내고 그러나? 자네는 저 꼴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하는 겐가? 머슴 주제에 말을 타고 비단옷이라니. 자네 말 못 들었는가? 뭔 말? 내가 모르는 것이 있어. 말도 말게. 저 종놈이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저 집 마님이랑 그렇고 그렇다고 하더구만. 그리고 딸아이도 한 명 있는데 글쎄 마님이 놓았다는 말도 있어. 옛끼 사람, 어떻게 종놈이랑 마님이 애를 놓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난들하러 다들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갑다 하는 거지. 머슴 천례를 두고 저자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쿵 저러쿵 말들을 쏟아내었는데 그 말을 유심히 듣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한참 동안 둘의 대화를 듣다가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내 하도 믿기지가 않아서 그러는데 그 말이 참말이요. 그럼 참말이지. 이 고을에 모르는 사람이 없소이다. 허참. 신분이 엄연한데 어찌 머슴과 사통을 벌일 수가 있는지. 그래서 누구 집 마님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별자 나으리 집 마님으로 알고 있소만. 그 사내는 어느 집 마님인지를 듣고 나서는 발걸음을 빠르게 옮겨서 한양으로 향하였고 다른 사내에게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상세히 말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종실록에 따르면 전라도의 산호비 천례가 명문가의 여인과 사통한 후 말을 타고 다니고 비단옷을 입었으며 행실이 오만방자하고 거리낌 없다는 소문이 퍼졌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버님 소자 돌아왔습니다. 네가 웬일이냐? 내 사흘 후에나 올 줄 알았더니 어찌 이리 빨리 돌아왔느냐? 아버님 그게 아니었고 소자가 긴히 드릴 말이 있어 이렇게 빨리 돌아왔습니다. 긴히 할 말이라는 게 뭐냐? 어서 말해보거라. 네, 아버님. 지금 전라도의 한 산호가 사족의 부녀랑 사통을 하고 살찐 말을 타고 비단 옷을 입고서 방자한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으며 그 모습에 지금 온 고을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사실이었다. 네, 아버님 소자가 직접 보았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자들을 봤나? 넌 당장 이숙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아보라고 하거라. 네, 아버님. 그랬습니다. 이 사내들의 정체는 종보시 첨정 허계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허계의 아들은 아버지의 명대로 장령 이숙문에게 가서 명을 하달하였고 이숙문은 또다시 전라도 관찰사 예승석에게 공문서를 보내어 이들을 추국하도록 명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관찰사 예승석은 광주 목사 문수덕을 시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네, 나으리. 저는 마님집 종으로 있는 8월이라고 하옵니다. 그런 내 하나 묻겠다. 천례에게는 자식이 있느냐? 옛 딸 하나가 있사온데 준비라고 하옵니다. 그럼 당연히 어미도 알겠구나. 노비 8월에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여인의 이름을 말하였는데
준비의 어미는 저랑 마찬가지로 종으로 있던 말비이옵니다요. 8월의 입에서는 이구지라는 이름이 아닌 뜬금없이 그의 종 말비가 나왔고 이구지는 이런 일이 생길 걸 예상하고는 자신의 종인 말비랑 천례를 혼인시켜 버린 것이었습니다. 말비란 자는 어디 있느냐? 어서 나와보거라. 광주 목사 문수덕이 이렇게 물으니 아무도 나오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8월이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으리, 말비는 준비를 놓고 얼마 안 있다가 도망을 갔사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님께서 준비를 불쌍히 여겨 다른 여종에게 젖도 물리고 먹을 것을 주며 챙긴 것이지. 저작거리에 나 있는 소문은 그저 와전된 것입니다. 그만하시죠. 언제까지 저를 능멸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목소리를 높이느냐? 내 조사가 다 끝나면 말을 들을 것이니 가만히 있거라. 제가 누군지는 아시고 이렇게 대접하시는 겁니까? 일개 별자의 아녀자가 뭘 믿고 목소리를 계속 높이는 것이야? 일개 별자의 아녀자라 하셨습니까? 감히 왕실의 후손으로 양녕대군의 8번째 서녀인 저를 일개 아녀자라고 낮추어 말하는 게요. 뭐라고? 문수덕은 이구지의 입에서 양녕대군의 이름이 나오자 자신이 조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 이구지를 그 즉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이구지는 모든 게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져 미소 지었으나 하나 간과한 게 있었으니 그건 문수덕이 말비를 찾아간 거였죠. 내가 말비냐? 네, 나으리. 내가 분명 천례가 혼인을 했다는 그 말비가 맞으렸다. 네, 나으리 어찌하여 묻는 것이옵니까? 내 듣기로는 내가 도망을 갔다고 하던데 왜 도망을 갔느냐? 나으리 도망이라뇨. 어디서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사오나 천례는 혼례를 하고 저와 방을 같이 쓰지도 않았으며 항상 다른 곳에 가서 잤습니다요. 그리고 혼례를 하고 겨우 2달 만에 내쫓겨 나왔는데 제가 어느 겨를에 자식을 놓을 수 있겠사옵니까? 말비의 말까지 모조리 들은 문수덕은 자신이 들었던 내용 그대로를 조정에 보고해버렸고 이 소식을 들은 조정은 사상 초유의 사태에 발칵 뒤집어지게 되었으며 대사관 정과를 포함해 여러 대신들은 성종에게 달려갔습니다. 전하 권덕영의 처이구지는 종실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리는 종과 사통을 하여 자식까지 놓았다고 합니다. 이는 조정과 왕실을 능멸한 것이니 어서 그 2명을 추포하여 추국하는 게 마땅한 듯 아뢰옵니다. 대사관 내 하나 물어보지. 네, 전하. 이구지는 엄연히 왕실의 핏줄인데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추국하였으며 분명하게 드러난 증자도 없는데 어찌 풍문으로만 이러냐 말이오. 전하, 추국을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종실의 여인인 줄 몰랐을 뿐이었사옵니다. 만약 알았다면 바로 아뢰었을 것입니다. 내 경들의 말들은 다 알아들었으니 우선 대왕 대비마마에게 이 문제를 여쭈어 보겠소. 그때 당시 성종의 나이는 17세로 대비마마인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고 있을 때라 성종은 대왕대비에게 이 문제를 넘겨버렸고 대왕대비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성종은 대왕대비에게 받은 업문교서를 신하들 앞에서 읽어 내려갔는데 허계는 왕실의 불미스러운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서 파다하게 퍼지게 한 죄를 물어 그의 관직을 거둔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조정 대신들은 허계는 자신의 직분을 다하고자 했을 뿐인데 파직은 말도 안 된다며 들고 일어섰고 성종은 신하들의 모습에 더 이상 듣지 않고 자리를 박차서 대전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종실 여인을 자신 마음대로 추국하였다는 걸 문제 삼아 허계를 옥에 가두고 추국까지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사통이 문제가 아니라 왕실과 조정의 자존심 싸움으로 치닫게 되어버린 거였죠.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대신들은 천례와 이구지를 탄핵해야 한다는 상소를 빗발치게 성종에게 올렸고 성종은 소문만 가지고 그럴 수 없다고 맞받아치다가 자신의 측근 이맹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맹현 그대는 내가 요새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는지 잘 알 것이오. 네, 전하. 그럼 그대가 내려가 이 부분을 조사를 하되 내 마음도 알아주기를 바라오. 알겠소이까? 네, 전하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그렇게 이명현은 성종의 분부대로 내려가서 조사를 새로이 하였고 성종 7년 1월 18일 다시 한양으로 올라와 전하기를
산업이 천례와 그의 본주인 이구지가 사통을 하였다는 것은 모두 거짓이었고 이구지는 억울하게 추국을 당한 걸로 밝혀졌사옵니다, 전하. 라고 결론을 내버린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었던 말비가 실토를 하였고 지난번과는 다르게 자신이 놓은 딸이라고 인정을 하였다는 말도 같이 하였습니다. 그 말에 대신들은 입이 떡하니 벌어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결국 이 자존심 싸움은 성종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으며 이구지의 이름은 그렇게 조정에서 잊혀져 가는 듯하였으나 12년 후 이구지가 또 한 번 일을 내고야 말았습니다. 그 일은 준비가 시집갈 나이가 되어서 혼례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천례의 자식으로만 인정된 준비는 당연히 천민에게 시집을 보내야 하는데 이 꼴을 보기 싫었던 이구지는 양민 집안을 알아보았고 혹여나 무시를 당할까봐 남편이 될 집안에 가서 준비는 양녕대군의 외손녀이고 왕실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였습니다. 그렇게 자기 입으로 준비가 자신의 딸이라고 인정을 해버린 것이었죠. 그 때문에 한양에는 이구지가 종과 사통하여 낳은 딸을 양인에게 시집을 보냈다 라는 말로 시끄러워져 버렸고 이 소식을 접한 좌윤 김종직은 성종을 찾아가 아뢰었습니다. 전하, 전라도 권덕령의 처가 자신의 사통을 인정하였고 딸 또한 인정하였으니 지난번 하지 못하였던 추국을 허하여 주시옵소서. 좌윤 김종직의 말에 성종은 지난번처럼 대왕대비에게 물어보고 싶어도 하지 못하였는데 이미 그때는 대왕대비인 정의왕후가 세상을 떠나버린 후였습니다. 짐이 들어도 의구심이 드는구나. 김종직은 어서 가서 낱낱이 밝히도록 하여라. 네, 전하. 그렇게 어명까지 등에 업은 김종직은 관련자 모두를 잡아들여서 추국하기 시작하였는데 그중 결정적인 증인이 나와버렸습니다. 내가 정녕 이구지의 아이를 받았다는 산파가 맞느냐? 네, 나으리 제가 받았습니다. 이구지 마님이 출산하는 날, 이 두 손으로 그 아이를 받았습니다. 성종실록에는 해산을 도운 종의 처인 걸음이 출산 때 한 일들을 있는 대로 진술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사원부에서는 천례를 잡아와 주리를 틀며 추국을 하였으나 천례는 왕실의 여자인 이구지와 절대로 사통을 한 적이 없다며 끝까지 버텼고 산파를 불러와 대질신문까지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자백을 받기 위해 주리의 강도는 더욱 심해졌고 천례는 주리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이구지를 위해 끝까지 입을 다물었던 거였죠. 하지만 이구지는 이런 천례와는 다르게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으나 아이를 받았다던 산파의 증언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목격자들이 나와버렸고 결국 이 모든 게 사실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종은 고민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건 이구지가 끝까지 자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종은 이구지의 문제에 대해 용단을 내려야 했고 결국 조정 대신들을 불러 하문하였습니다. 권덕령의 아내 이씨는 자기의 종 천례와 사통하여 딸을 낳아 기르기까지 한 사정이 명백하고 형적이 의심스러움이 없는데 다만 이씨가 바로 실정을 다 말하지 아니하는 것뿐이다. 미안하나 만약 승복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법에 온당하지 못하다. 이에 이구지를 사사하라. 라고 어명을 내렸고 결국 이구지는 사약을 마시고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 왕실은 왕실 족보인 선월록에 이구지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 그 대신 방탕한 여자를 기록한 자녀 안에 이구지의 이름을 올려버렸습니다. 과욕필망이란 욕심이 지나치면 스스로 화를 부른다는 뜻으로 비록 이구지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천례와의 관계가 시작되었고 조선시대 신분제도 때문에 둘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볼 수도 있으나 만약 자신의 처지와 마음속 끓어오르는 욕심을 다스릴 수 있었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 소중한 인연을 맺은 모든 분에게 행복한 나날과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 인연을 이어갈 수 있게 노력하는 야담 보부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